이거 말고 딴 거 해야겠다. 내가 준비했던 게 무슨 사건이냐면 몽유병 살인 사건이라고.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몽유병인 상태로 살인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할까? 라는 게 논점이었어. 몽유병이었대. 그러니까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게 검사 측 입장이고, 변호사 측 입장은 몽유병이었다. 몽유병은 이제 기억도 없는 상태니까 심신미약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하는 게 옳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거 되게 재밌어서 준비했는데. 왜 없지? 그러면 내가 심리 전공자로서 범죄 심리에 대한 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몽유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몽유병에 대해서 알려줄게. 몽유병. 얘 어떻게 잘라야 되지? 우선 몽유병이란 수면 보행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 한자, 몽유병이라는 한자 그대로 꿈을 꾸고 움직이는 병이에요. 꿈을 꾸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거. 요거 공지만 바꿔야겠다. 공지. 엄연히 정신건강, 정신질환으로
나뉘어져 있는 병 이름이고요. 수면보행증이라는 이명이 있을 정도로 자면서 걸어 다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는 게 중요해. 말 그대로 뇌 자체는 자고 있어요. 뇌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지적 뇌는. 그러니까 기억도 없고 신경적으로도 아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야. 모든 몸의 그 혈류부터 해서 신경계는 다 자고 있어. 근데 행동신경만이 일어나 있는 상태야. 그래서 뇌가 자고 있는데 뇌의 한 부분, 행동하는 부분만 운동신경만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걸 몽유병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조그맣지만 대충 보세요. 수면 상태에서 걸어 다니다가 타인을 공격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장애, 즉 수면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것이다. 원인은 다양하나 주로 심한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데 있다. 신체는 깨어있으나 정신은 행동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깊게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정신은 깼는데 신체가 깨지 않은 가위 눌림과는 반대되는 증상을 말한다. 하양이 중딩 때 자다가 갑자기 막 돌아다녔다고? 이게 막 돌아다니는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게 밖을 나간다. 그럼 이제 문제야.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목류병이 섭식장애랑 같이 오면 이제 자는 중에 냉장고를 다 털어서 막 먹는다던가.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섭식장애를 치료를 하면 목류병이 보통 없어져. 스트레스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압박을 많이 받으면 보통 그렇다는 논문이 많고, 근데 밖을 간다. 밖을 나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고 본인 자신도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몰라. 그리고 타인한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밖을 돌아다닌다 하면 무조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근데 묶어놔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심신 안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또. 목유병이 잠을 자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잠꼬대로 오인하기도 하는데, 잠꼬대는 목유병의 증상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큰 범주로 보면 목유병 증상 중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에 가깝지, 잠꼬대는 목유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유하자면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기침인데, 기침한다고 무조건 감기에 걸린 게 아니라는 것과 유사하다. 그치. 잠꼬대는 잠든 자리의 일정 범위에 한해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잠든 자리를 벗어나 행동하는 경우가 목유병에 해당한다. 맞아. 이렇게 잠꼬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누워서 꿈을 꾸다가 혹은 무슨 잠을 자다가 막 웅얼거리다가 막 손을 막 이렇게 뻗어서 허우적거려. 그럼 아직은 잠꼬대야. 목유병은 아니야. 근데 허우적거리다가 뻘떡 일어나서 어딜 가.
그러면은 목류병이 되는 거지. 유치원생, 중학생 정도의 연령에서 낮은 확률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어린 학생인 자녀가 간밤에 잠든 상태에서 책가방을 들고 나가려 해 제지했는데 다음날 아이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어린아이가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갑자기 잠에서 깼을 때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목류병 때문이 아닌 게 대부분이다. 다만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목류병도 최소한 위치나 행동은 알 수 있으므로 평소에 꿨던 꿈에 따라서 증상이 천차만별이다. 물론 꿈 자체가 자의적이지 않으므로 항상 좋은 꿈만 꿨다고 해서 목류병의 증상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리해주는 꿈을 꿨어. 나 얘한테 요리를 대접하는 꿈이야.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식칼을 들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다는 거야. 그러면 꿈이 좋은 꿈이어도 현상은 나쁠 수 있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상이 약하면 자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자는 정도 혹은 한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정도로 끝나지만 증상이 심하면 말을 하거나 타인을 공격하기까지 한다. 중국에서는 목류병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자다 말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례도 있다. 진짜 뛰어내린 애들도 있고 그냥 나가서 차에 치이는 애들도 있고 좀 이렇게 자기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런 경우가 많고 더 심한 사례로는 영국에서 한 20대 여성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운전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1마일 남짓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 유명하죠. 이 사건을 본따서 무슨 범죄 사건 저거였지? 하여간 약간 FBI 같은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이제 미국인가 영국의 범죄 수사 프로그램 그 드라마에서 이거를 모티브로 따서 어떤 여자가 과속하고 있는데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신고 이렇게 경찰이 지나가다가 과속을 하니까 저기요 멈추세요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삐뽀삐뽀 해갖고 이제 경찰들 다른 주위 경찰들한테 알려서 쫓아가.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탄 여성이 이렇게 질주를 해서 어디 차고지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래도 상처 하나 없이 차에서 내릴 수 있었어. 근데 차에서 내릴 때까지도 잠에 든 상태였어. 목류병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니까 막 깨웠어. 경찰들이. 저기요 이러면서 막 깨웠는데 이 여자가 그래서 꿈에서 깼다? 그러더니 이제 이 여자는 여기가 어디죠? 이러면서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당신들은 누구예요? 이러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했다? 근데 경찰들이 그러는 거야. 당신이 목류병 상태로 차를 운전을 해서 과속을 해서 우리가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다. 우선 안전하게 내렸다. 차는 좀 부서졌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 목류병 대상자가 그러는 거야. 전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차는 어디서 온 차야? 그러니까 그냥 목류병인 상태로 집을 나와서 앞에 있는 아무 차를 탄 거야. 그리고 운전면허도 없는데 운전을 해서
뺏긴 거지. 차 주인만 안쓰럽게 됐죠. 몽유병으로 인해 자면서 그린 그림들 몇백 장이 비싸게 팔려 본의 아니게 화가로 사는 30대 남성의 사례도 있다.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기에 아침에 완성된 작품을 보면 낯설다며 평소 일주일에 2-3번은 잠자다 일어나 그림을 그린다. 깨어있을 때는 쓰레기 예술가지만 잠자고 있을 때는 훌륭한 예술가라고 밝혔다. 작업 후에는 처음에는 심한 구토와 편두통에 시달렸으나 익숙해진 이후 편두통만 조금 생길 뿐 별 어려움은 없다고 이러한 작업 방식에 스스로 몽유병 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사람도 유명하죠. 정신건강업계에서는 처음에는 구토와 편두통이 시달렸다라고 하는 게 페인트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모르니까 정상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묻혀가면서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생각 이상으로 몽유병이 무슨 행동을 하는데 집중을 하면 구토와 편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각종 매체에서 보여주는 선입견 때문에 방심하기 쉽지만 사실 몽유병 환자가 보이는 공격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진짜 선입견이 무서운 게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손 뻗고 이렇게 강시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경우로 많이 TV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데 진짜 무서워요. 이거 위험한 거야. 목을 조르거나 물어뜯거나 핥히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거칠고 난폭한 양상을 띠기도 하기 때문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뭘 할지 모른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특히나 군대에서 발병하면 곤란해진다. 기면증 수준은 아니더라도 불침번 근무자에게 목격될 경우 두고두고 부대원들의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 가장 흔한 증상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기, 군화 신기, 탄띠 착용하기이다. 방독면을 꺼내 쓰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자기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하다 다시 잠드는 것이 전부라면 개그 소재가 되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다른 부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몽유병 환자가 수면 중 다른 병사를 해쳐 때려 피해자를 실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 있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경우로는 자다가 수류탄을 던지거나 총을 난사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몽유병이 있다면 증상 정도에 따라 면제 혹은 의병 제대 처리를 받기도 한다. 이거는 정신 감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보통 실탄은 영내 타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경계병들이 근무를 서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치. 이거 탄수 안 맞으면 또 난리 나잖아. 옆에서 보면 술에 취한 상태와 비슷해 보인다. 말을 걸면 간혹 대답도 한다. 물론 대부분은 동문서답이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다음 날이 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탄 없어지면 장난 아니지. 그치. 탄피까지도 세지 않아? 발사한 그 탄피까지도 개수 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
그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쏜 그 뭐지? 탄피 말고 탄알들이 장전돼 있는 애들 분명 쐈으면은 쏜 개수랑 탄피 개수랑 안 맞으면 이제 난리 나고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에 따라 증상이 다르기도 하다. 비몽사몽한 좀비 같은 정도가 보통이지만 목류병은 논-렘 수면 상태에서 일어나므로 기억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꿈도 꾸지 않는다. 진짜 여기 적혀있지만 되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뇌의 대부분이 자고 있어요. 대뇌가 제일 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기억 능력, 언어 능력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고 있는데 행동신경 있는 부분만 움직이는 거야. 인지에도 문제가 생기는지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을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도망가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기에 목류병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마주친다면 환자의 정면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환자를 쳐다보는 것은 환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맞아. 그래서 꼭 뒤에서 다가가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 다시 재울 수 있다면 재우는 편이 가장 좋다. 억지로 깨우려 한다면 불안 증세를 보일 수 있고 깨우는데 성공하더라도 그 뒤의 정신 상태를 전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내가 기억이 없으니까 나는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억지로 깨웠어. 근데 일어나 보니까 내가 모르는 곳이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중요한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휴대폰에 주소록을 날리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문제네. 비밀번호 막 바꿔버리고 막 이러면 어떡해. 둘이 잘 자. 드디어 자는구만. 도린이도 이번 주 수고했어요. 제일 잘하고.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고 단순히 집안을 돌아다니는 수준이라면 가족들에게는 익숙하다 못해 재밌는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어서 일상을 촬영하는 것이 익숙한 서양에서는 목류병 증상을 촬영한 퍼니 비디오가 꽤 있다. 가족들이 옆에서 웃고 떠드는데도 당사자는 절대로 깨지 않는다. 맞아. 근데 동양에서는 딱히 그런 영상 없는 것 같아. 목류병은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다. 주로 잠자리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창문과 문을 잠가둔다. 증상이 심할 경우 벤조다이아제핀 등의 약을 투여한다. 이거는 그냥 재우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강제로 재우는 거지 뭐. 침착하게 만드는 거지 뭐. 도시전설에선 목류병 환자를 일부러 깨우면 정신적 충격 등으로 급사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무근이다. 하지만 깨우는 과정에서 다치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목류병 환자를 일부러 깨우는 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방금 있었던 곳과 다른 곳에 내가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날 납치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커. 그래서 해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목류병 참 그렇죠.
몽유병은 요렇습니다. 몽유병 조심하세요. 그래서 방금 원래 다루려고 했던 그 사건도 이 몽유병 상태에서 누구를 살해했을 때 그때까지 이거를 정신적으로 치료를 도와주지 못한 가족의 책임이 정말 크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치료할 수 없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진짜 죽은 사람은 뭐가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나 몽유병 있냐고? 나 몽유병 없어. 밖에 나갈까봐 엄청 무서웠었어.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무서워하게 된다니까? 근데 결국 그 사건은 내가 다루려고 했던 그 사건은 몽유병이 정신질환으로 이제 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창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리 몽유병이어도 무죄는 아니지 않냐. 사람이 죽었는데. 이랬지. 되게 유명한 사건이어서 그거 며칠 전에 봐서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안 보이네. 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를 매주 수요일 1시간 정도 할 생각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